이번 시간에 배워볼 내용은 계획 평면도인데요. 이 조경 시공을 하기 위해서 계획 평면도라는 도면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획 평면도라는 도면을 그릴 수 없으면 솔직히 뭐 설계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뭐 도면만 그리는 거는 뭐 설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획 평면도가 있어야 나머지 어떤 내역서를 작성한다던가 수량을 물량을 뽑는다던가 이런 내용을 작업할 때 꼭 필요한 도면이 계획 평면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원을 만들기로 했잖아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이미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이 공간에다가 식재를 하고 시설물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이런 내용들을 다 지워 볼게요. 일단 지우고 이제 이 빈 공간에다가 이제 공원을 조성할 건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공원을 우리가 조성을 할 때 설계자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일단 출입구를 먼저 생각을 해요. 어디에 출입구를 만들어야 될까? 뭐 당연히 이거를 의뢰하신 발주처와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발주처가 할 줄 모르니까 의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먼저 선 제시를 하는 게 좋겠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쪽 공간과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이쪽에다가 출입구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출입구가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어느 공간까지 식재 면적으로 가져갈 것인지를 예측을 해야 돼요. 뭐 나는 이 공간에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고 싶어. 여기는 이제 조경 식재가 되면 뭐 수목이나 이런 게 식재가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나는 이 가운데부터 이 길, 이 출입구 라인 이런 식으로, 여기는 그냥 뭐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판석 포장이라든지 보도블록 포장이라든지 뭐 그런 포장 재료를 써서 길을 만들고 싶어. 이렇게 스케치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그리고 뭐 이쪽 공간에는 교목류만 식재를 해본다든지, 그리고 이 경계 라인에는 관목으로 라인을 잡는다든지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처음 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경계 모양을 어느 정도 대충 그리고 그 안에다가 내가 어떤 형식으로 여기를 이쁘게 꾸밀 것인지를 스케치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특히 조경은 계획 평면도를 그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자신이 어떤 느낌으로 어떤 공간에다가 뭘 표현할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계획 평면도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말한 입구 3개 만들고, 일단 어린이 놀이터는 하지 않고 저는 포장과 벤치 몇 개 놓고 그 다음에 이 식재 공간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 테두리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식재 공간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길을 내서 이런 식으로 뭐 모양이 일정하지 않게 이런 곡선 느낌의 이런 것들을 해서 뭐 길을 만들고, 당연히 이렇게 길이 연결돼야겠죠. 하면서 어떤 공간을 만들고 여기 안에는 포장을 하고 여기는 식재를 해볼 거예요. 이 느낌으로 해서 한번 계획 평면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축척을 1대 5천으로 다운로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도면 자체가 미터로 인식을 할 거예요. 지금 13.6은 13.6m라는 건데, 이렇게 미터 단위로 하면은 뭐 도면은 뭐 센치로 하든 미터로 하든 밀리미터로 하든 뭐 그리는 건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밀리미터 단위로 그리기 때문에 미터니까 이걸 천만큼 축척을 확대해주면 밀리미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SC 이거 전에 강의에 있어요. 이 스케일인데 이렇게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여기서 1000을 입력하시면 이렇게 커지겠죠. 그러면은 아까 이게 13.6이었는데 13,600이 될 거예요. 그럼 밀리미터 단위로 지금 바뀐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할 거예요. 이렇게 작업을 안 하면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작업을 해야 편해요. 솔직히 편하니까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거고요. 위치는 좀 위로 옮기고, 그리고 요 자료를 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제가 따로 올려 드릴게요. 우리가 그 조경 식재 도면을 그릴 때 이렇게 나무로 일일이 그리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만들었던 걸 가져다가 사용하는 거지, 이거 일일이 그리면 세워라 내어라 해도 못 그려요. 그래서 요거를 컨트롤 C 해서 다시 그 화면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컨트롤 V 할 겁니다. 컨트롤 V 하고 지금 얘 스케일도 맞춰줘야 돼요. 지금 보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밀리미터로 생각하면은 지금 얘는 1.6m짜리인데, 예, 이건 그냥 써도 되겠네요. 여기 해서 뭐 여기에 맞춰가지고 넣으면 되니까 얘를 근처에 일단 갖다 놓고 우리가 식재 공간을 구분을 해 놓으면 이 나무를 갖다가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관목도 있죠. 그리고 관목은 그리는 방법도 있는데 갖다 쓰셔도 되고 자신이 그려도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해서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획 평면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저는 일단 공간을 좀 나눌게요. 이 공간이랑 일단 도면층을 하나 만들게요. 도면층이 뭐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선들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 도면층 옆에 이렇게 A00
13110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가 뭔가를 막 여기 그렸는데 이거를 끄고 싶어. 삭제하면은 다 없어져 버리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다시 되돌리기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뭔가의 작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럴 때 레이 오프라고 입력을 하시고 끄면 이거와 관련된 것들이 다 꺼져 버려요. 근데 지금 빨간색인데 안 꺼졌죠. 이건 뭐냐? 아까 우리가 봤던 건 A0013 뭐뭐뭐였는데 이건 A003이죠. 그러니까 안 꺼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킬라면 레이 온. 이걸 레이어라 그러는데 그게 도면층이라 불러요. 일단 우리가 작업하기 위해서 도면층을 하나 만들게요. 여기 보면 이거 별 표시 있죠? 클릭하시면은 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새 도면층이라고 하셔도 돼요. 뭐 계획선이라고 그냥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만들고 색상은 뭐 회색깔로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계획선을 불러와 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회색 선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공간을 좀 나눠 보자면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운동 시설물이랑 어떤 그런 쉼터 형식으로 만들어 보고 이쪽은 이제 조경 어떤 관련 식재라든지 일단 식재는 전체 테두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 클릭하시고 오프셋이라고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수직인 위치에 와서 공간을 이 식재 공간을 5천 한 5m 정도 폭을 줄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성이 되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하나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얘를 우리는 계획선으로 갑시다. 그리고 얘도 계획선으로 일단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잘렸죠? 잘린 데는 ex라는 연장하는 명령어를 써서 이렇게 연장을 시켜주고 얘는 그냥 연결을 시켜줄게요. 일단 이렇게 그러면 여기 공간은 이제 식재 공간이에요. 식재 공간. 자 여기는 이제 뭐 정자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뭐 퍼걸러 정자를 퍼걸러라고 부르거든요. 퍼걸러 하나 만드시고 색상은 뭐 퍼걸러 색상이 뭐 갈색도 많고 하니까 뭐 비슷한 색으로 가져오세요. 퍼걸러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퍼걸러 어떻게 만드냐? 퍼걸러 뭐 간단해요. 어차피 평면도잖아요. 위에서 보는 거니까 이게 사각형 구조면 사각형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사천에 사천이라는 구조라고 봤을 때 사천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사천 입력하시고 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리시고 C 하면은 닫기예요. 닫기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라인으로 대각선을 잡아줍니다. 원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탁탁탁탁 그려줘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하진 않을게요. 지금 지붕 같죠? 이렇게 지붕 같은 모양이 나오죠? 일단 이렇게 놔두고 왜 이렇게 작게 보이냐면 이 땅이 지금 경계를 한번 볼까요? 대충 여기가 센터로 생각을 했을 때 여기의 길이가 우리가 이 수치를 볼 때 DIM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것도 여기 보면 어디 있냐 여기 치수 있죠? 여기 눌러보시면 여기 DIM 보이죠? 이거예요. 이렇게 길이 재는 거. 근데 이제 대각선이나 어떤 그런 걸 잴 때는 요거 밑에 걸 쓰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일자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6자리죠. 보면은 100m가 넘는 거예요. 100m가 넘는 거고. 그래서 뭐 4m짜리 이 구조물은 굉장히 작게 보이겠죠? 이게 100m가 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쭉 밑에 공간은 인도가 돼야 되고 어떤 구조물의 위치에 따라 포장 구간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배치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일단 입구를 먼저 만들어야겠죠. 이거 색깔을 계획선의 색깔을 좀 바꿀게요. 너무 안 보여서. 자, 입구는 8000으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 공간이라고 하고 우리가 오프셋이라는 간격 띄우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직교가 되는데 일단 4000을 띄우고 클릭 똑같이 여기서 대략적으로 4000을 띄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얘네들을 EX로 연장을 합니다. 명령어 EX 강의 보고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보면 이해될 거예요. 그리고 트림이라는 걸 이용해서 선을 일단 잘라보고 이 안에도 자릅니다. 이제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여기가 입구가 될 테니까 끝부분만 일단 잘라주고 나머지는 삭제. 그러면 여기가 출입구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맞춰볼게요. 4000 여기도 똑같이 4000 됐죠.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안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래서 이거 삭제하고 그리고 얘는 중심선 우리가 아까 여기에는 운동시설물 공간으로 만든다고 했죠. 이렇게 하면은 일단 이것도 보기 싫으니까 지워버릴게요. 일단 출입구가 총 이렇게 지금 3개가 됐어요. 지금 여기도 이 도로니까 필요 없죠. 이렇게 해서 자릅니다. 자 이러면 일단 우리가 식재 공간은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 이제 이 공간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이 센터에다가 뭔가를 할 거냐 아니면 여기가 길이 되고 이 안에 또 식재 공간을 만들 것이냐는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지금
이게 선이 따로 돼 버렸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하냐? J를 누르시면 조인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해주면 하나의 폴리선으로 바뀝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명령어니까 꼭 외워두세요. 이거는 쓸 일이 많아요. 그래서 조인하면 또 이게 하나의 객체가 돼버리고, 자 여기서 저는 지금 좀 고민이 되는 게, 여기 또 테두리 안에는 인도 형식의 어떤 구조로 만들어 볼게요. 폭을 2000이라는 폭을 두고 이거 일단 좀 분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폴리선으로 되다 보니까 이따가 한 번에 폴리선으로 만들고 얘네들만 여기까지만 폴리선으로 다시 만들게요. 이게 다 같이 폴리선으로 돼 있으면 한 번에 여러 개가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여기를 저는 한 2000이라는 폭으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제거하고, CAD가 저도 뭐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쓰지만 실력이 빨리 안 늘더라고요. 그래도 뭐 도면 그리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아까 2000이죠? 2000으로 해서 일정하게 간격을 띄우고, 자 얘를 이렇게 일단 연장을 시킬게요. 이런 식으로 연장시키고, 일단 여기가 이제 길로 될 건데 어디까지 길로 갈 거냐, 지금 그게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연장을 한번 시켜 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그냥 다 여기와 같은 공간의 인도로 만들 것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같은 공간의 인도로 만드실 거라면 이렇게 연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공간은 우리가 대충 아니까 그냥 놔두시고, 이 전부 다 판석으로 갈 거냐, 이제 포장을 할 거냐. 저는 판석 포장을 할게요. 만약 판석 포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공간을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도면층을 하나 만들게요. 이제 판석 포장, 판석이라고 하고 회색깔로 가겠습니다. 저는 현무암 판석으로 갈게요. 현무암이 회색깔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이 공간들을 다 막아줘야 돼요. 이 해치를 써서 할 거거든요. 지금 여기도 연장이 안 됐는데 연결시켜주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판석이란 걸 불러오고, 뭐 예를 들어서 BO 했을 때, BO가 뭐냐, 이게 아까 조인이랑 거의 비슷한 기능인데 딱 그 지금 어떤 영역, 막힌 공간 영역을 다 폴리선으로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하면 지금 바뀌었죠. 그 다음에 해치를 써서 이 안에 클릭하면 이렇게 3개 채워져요. 그리고 재료를 우리가 판석 포장을 할 거니까 판석이랑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걸로 클릭하시고 축척을 바꿔줘야 돼요. 일단 1000이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되죠. 너무 크죠? 뭐 줄여보는 거 이렇게 보기 좋게 500도 좋고, 뭐 400도 해보고, 아니면 300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네. 나 이런 판석 포장을 할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되면 벌써 판석 포장은 끝난 거죠. 나 이 공간을 판석 포장할 거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 배치를 좀 해보면 돼요. 이 테두리에 나는 관목으로 구성할래,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여기 테두리에다가 이제 그런 느낌으로 가고, 여기도 지금 다 식재 구간이죠. 여기 벤치도 넣고 이제 퍼글러도 넣고 할 거예요. 일단 나무를 먼저 배치를 해볼까요? 일단 교목류가 뭐냐? 공원 가면은 나무가 굉장히 뭐 2m 50, 2m 이상들 큰 나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교목류예요. 이런 것까지 딱히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관목은 작은 나무, 교목은 큰 나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상록수로 쓸만한 나무 디자인과, 그 다음에 뭐 낙엽수로 쓸만한 것들도 몇 개 가져와 보고, 뭐 낙엽수는 뭐냐, 계절마다 잎이 떨어지는 걸 낙엽수라 하고, 사계절 잎이 떨어지지 않고 초록초록하게 계속 유지하는 거를 상록수라 그래요. 뭐 저도 조경 전문은 아니라서 그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나무를 한번 5가지 6가지 선정해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어차피 이 나무가 뭐다라고 이름만 잘 표시해주면 되니까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개 가져와 볼게요. 일단 나무 교목류 이제 대목들, 큰 나무들 먼저 배치를 해줘야 그 안에다가 뭘 채우기가 좋아요. 그리고 요게 지금 하나의 객체로 안 됐고 막 선이 따로 되어 있거든요. 이럴 땐 블럭 처리를 합시다. 나무 이름 한번 정해 볼게요. 자, 이거는 종가시 나무라고 한번 정해 보고, 그리고 얘는 좀 먼 나무랑 비슷하게 먼 나무라고 정의해 보고, 그리고 얘는 뭐 왕벚나무라고 해 볼게요. 얘는 은행나무, 얘는 산딸나무라고 해볼게요. 산딸나무.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가 나무 규격을 얼마나 큰 거를 쓸 것이냐 할 때 이제 나무의 규격을 알아야겠죠. 그걸 어디서 보냐, 이렇게 뚜껑 설계 사이트 오시면 여기서 일단 그냥 간단하게 공원 설계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여기 자재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규격을 보고 만드시면 돼요. 여기다가 1점 조경공사 추가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1.1 식재공 하나 하신 다음에 여기서 자재단가 한번 보시면 우리 아까 먼나무 있었죠. 먼나무 하나 검색해 보면 규격이 다 나와 있어요.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개인이 취향에 맞춰서 뭐 규격을 큰 걸 하든 작은 수목을 선택하든 자유인데, 뭐 발주처에서 좀 대목들을 많이 해달라고 했다. 대목이라 하면은 좀 큰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큰 수목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뭐 R 한 12에서 20 사이면은 적당히 큰 건데, 뭐 R 20짜리가 몇 개 있었으면 좋겠어 하면 이런 거를 좀 참고해서 일단 메모장에다가 옮겨 놓는 거예요. 이거에 맞춰서 저기 캐드상에 그려질 나무 규격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먼 나무는 뭐 H 4.5에 곱하기 R 20 정도를 할래,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왕벚나무도 있었죠. 왕벚나무, 이건 B로 됐는데 이것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왕벚나무 적고 H 뭐 4.0에 곱하기 B12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산딸나무 있었어요. 산딸나무. 자, 이렇게 나무를 찾아봤고요. 산딸나무 대신 종가시 나무 대신 굴거리 나무로 교체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금 여기가 산딸나무 말고 종가시 나무를 찾아야 되는데, 종가시로 돼 있죠. 굴거리 나무로 이름 좀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나무 세팅이 됐고요. 일단 요 규격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뭐 H4.5 뭐 이런 거에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돼요. 나무가 뭐, 그러니까 경험에 의하면 대충 이 폭이 수간폭이라 그러거든요. 나무의 중심선에서 바깥쪽 나무 가지와 이파리의 양쪽 끝을 이제 우리가 수간폭이라고 하는데, 그 수간폭을 알아야 그릴 수 있는데,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먼 나무죠. 우리가 먼 나무를 보면 지금 H4.5 R20 생각보다 큰 나무예요. 폭이 대략 한 3m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얘 폭을 3m로 좀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좀 현장에 딱 그 도면과 어느 정도 일치해 줘야만이. 그럼 얘를 한 2배 정도 키워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을 때, 자, 2.9m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거의 3m니까 얘를 이렇게 해서 쓸 걸로 이제 해놓고, 얘는 지금 굴거리 나무죠. 굴거리 나무는 폭이 별로 안 큰 나무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H가 3m에 1.2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얘도 한번 재볼게요. 폭을. 자, 1.6m 그냥 갖다 쓸게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놓고, 그리고 얘는 이제 산딸나무죠. 산딸나무도 폭이 별로 안 커요. 이게 나무를 좀 아셔야 좋아요. 얘도 폭이 뭐 커봤자 얘는 2m가 나오기 힘든 나무예요. 그래서 얘 조금만 키우면 될 것 같아요. 한 1.2배 정도만 키워가지고, 얘가 무슨 나무냐면 얘는 은행나무. 은행나무는 규격을 좀 큰 걸로 했어요. 그래서 얘도 폭을 한 3m 이상으로 만들어 보죠. 이렇게 해서 2.2배 정도 키우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가져오고, 여기 무슨 나무냐. 자, 얘가 왕벚나무도 굉장히 폭이 커지는 나무예요. 나중에 왕벚나무도 크기 때문에 얘는 폭을 한 4m로 가볼까요? 4m 되기 힘든데 한 3m 50 정도만, 2.5배 정도 키우면, 자, 이 정도로 해서 얘네들을 이제 작업이 끝났습니다. 얘네들을 배치만 하면 돼요. 이 공간에다가 배치만 하면 나무 배치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 이 공간 안에 이 나무 폭대로 넣어줘야 진짜 이 나무가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확률이 나오겠죠. 왜냐면 그림은 밀리미터로 해서 1m당 1000으로 해놨는데, 실제 얘 나무 폭은 3m인데 이게 막 4m, 5m 돼 있으면 나무 그림만 커 보이고 실제 공간에 그렇게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항상 이 나무 폭의 규격을 어느 정도 맞춰주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배치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간격을 일정하게 배치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왜냐면 저는 나무는 약간 불규칙해야 이뻐요. 그 가로수나 할 때 그렇게 하시고, 이런 공원 할 때는 규칙을 따지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넣는 겁니다. 일단 넣고, 이때는 자신의 그 미적인 감각을 그냥 상상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솔직히 이게 뭐 지금 일적으로 누가 의뢰가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서, 강의라서 지금 마음대로 놓고 있긴 한데, 이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게. 그리고 뭐 이런 건 뭐 한 이렇게 2개씩 배치해보고, 제가 지금 나무에 대한 어떤 감을 알라고 하는 거지 뭐 완벽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만 배치해도 보기 좋아요. 이렇게도 보기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뭐 다른 데는 이게 무슨 나무였죠? 자, 이게 은행나무네. 은행나무를 좀 뭐 이런 데는 은행나무 기준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또 이런 식으로 배치도 해보고. 지금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거 갖다 쓰는 거라서 솔직히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갖다 쓰는 게 어렵다고 하면은 캐드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하고 오셔야 돼요. 갖다 쓰는 거 정도는 좀 저는 쉽다고 생각해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캐드가 너무 지금 뭔가 제가 알려주는 강의가 어렵다 하면 이전 캐드 강의 영상 꼭 보고 오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이따가 뭐 관목도 좀 꾸며 볼 거라서 일단 이렇게 간편하게만 해놓을게요. 너무 빽빽하게 하면 너무 이제 강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배치를 다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목 배치는 어느 정도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이 빈 공간 안에 어떤 거를 할 거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쪽 집 안쪽 테두리를 한번 그 관복으로 한번 꾸며볼까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뭐 예를 들어서 퍼글러도 하나 갖다 놓고, 이 안에 길도 뭐 이 안에는 뭐 해미석 포장 같은 이 우리 목욕탕 가면 지압하는 돌 있잖아요. 하얀색 검은색 돌, 그런 걸 해서 길을 좀 내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마감은 뭐 잔디 마감, 주변은 잔디 마감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안에 퍼글러를 먼저 배치해보고 벤치 같은 것도 한번 배치를 일단 해볼까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감목으로 좀 꾸미고 잔디 마감하면 끝날 것 같아요. 자, 일단 요 퍼글러를 이렇게 한번 두 개를 놔볼게요. 이렇게 놓고, 뭐 퍼글러 방향은 이렇게 뭐 회전을 하셔도 되고, 일단 저는 이렇게 배치를 할게요.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리고 이 간격을 한번 볼까요? 몇이나 되는지. 요거를 정확하게 6천이라 해서 이 간격으로 맞출게요. 일단 배치를 저는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해미석기를 한번 놓고 싶어요. 옵셋을 써서 한 2000으로 일단 한번 넣어볼까요? 하나 해서 요거 자르시고 여기도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해미석 포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재료는 이런 걸로 하셔도 되고, 한 100으로 할게요. 100으로 해서 이렇게 해미석 포장 길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뭐 이제 감목이나 이런 걸로 배치를 할 거고, 해미석은 보통 우리 검은색, 빨간색 뭐 색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색상은 자신이 하고 싶은 색상 하나 정해서 하시면 되고, 뭐 하얀색으로 할 거면 이렇게 일단 하얀색 비슷한 걸로 갖다 놓을게요. 우리가 해미석이 뭐냐면 한번 그냥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아시죠? 많이 보셨죠? 예, 이렇게 지압 형식으로 이렇게 시공을 할 걸 얘기합니다, 저는. 그러면 지금 해미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시공이 필요하냐? 경계석이 들어가야 돼요, 경계석이. 이 판석 포장은 지금 말이 포장이지, 저는 그냥 흙 위에다가, 모래 위에다가 그냥 시공할 거예요. 어떤 경계석도 필요 없고 그냥 흙 위에다가 얹어서 공간은 잔디로 마감을 하겠다, 그 뜻으로 지금 설계를 한 거고, 그러면 경계석을 놔야 되니까 경계석의 간격은 폭을 우리가 150에 150에 500짜리를 쓸게요. 자, 이렇게 해서 놓고 여기도 똑같이 오프셋을 써서 150을 띄워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경계석 라인이 되겠죠. 벌써 경계석 라인이 완성이 된 거고, 여기 경계석 안에다가 몰타를 해가지고 이 해미석을 몰탈 안에다가 이렇게 니어박기, 세어박기라고 있거든요. 세어박는 거 말 그대로 세로로 세어박는 거고, 니어박기는 이렇게 가로로 눕혀서 박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공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미석을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좀 감목 같은 것도 놓고, 교목도 너무 들어가면 좋겠죠. 교목도 좀 갖다 넣어볼게요. 5개 다 복사해다가 이 안에 배치하고, 얘들을 큰 것들은 포인트로만 몇 개 주는 겁니다. 이렇게 포인트로 몇 개씩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규격이 작은 나무들은 또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배치를 하겠습니다. 조경은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배치만 하면 대충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이드에 군데군데 뭐 전체를 해도 되고, 만약 전체를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군데군데 관복류를 좀 만들겠다. 우리가 관목류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그룹 형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만드냐, 이제 이걸 좀 알려드릴 건데, 도면층 하나 만들게요. 일단 새 도면층 클릭하시고 감목이라고 일단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만들고 색상은 뭐 초록색 계열이 낫겠죠. 아무거나 갖다 한번 써볼게요. 감목을 불러옵니다. 불러오고 폴리션으로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내가 감목을 2m, 폭을 2m로 하고, 뭐 길이는 이것도 2m 간격으로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해도 되고, 아니면 이럴 때는 여기 길이를 대충 보세요. 지금 8m죠. 8m니까 다시 PL 폭은 2000에 여기 8000, 2000, 그 다음에 닫아주시고, 구름 형식으로 그리는 명령어가 REVC라고 치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 클릭해 보시고 여기 보면 호 길이라고 있거든요. 일단 호 길이를 먼저 클릭해 보시면은 지금 간격이 300으로 돼 있어요. 그럼 구름 간격이 이렇게 300 간격으로 그려져요. 여기서 그러면 나는 300 간격으로 한번 그려 볼게요. 그럼 객체 있죠. 이 O 클릭하시고 스페이스바 해서 객체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져요. 만약에 아까 여기 있는 그림처럼 구름이 거꾸로 된 모양처럼 하고 싶다 하면은 상하 반전을 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죠. 노라고 하면은 그냥 이 모양대로 될 거예요. 근데 얘라고 누르면 얘가 위치가 이렇게 바뀝니다. 네,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다가 여기다가 배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충 회전시키고 얘를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체를 그냥 일단 뭐 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일단 오프셋으로 해서 2000으로 일단 만드시고 클릭해 놓으신 다음에 얘를 VC 입력하시고 객체하고 클릭하면은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바로 끝납니다. 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관목을 얘도 이렇게 해서 이 안쪽에 거 삭제하실 때는 이렇게 양쪽 클릭하고 하면 바로 삭제가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을 일단 빼주고 좀 빼놓고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죠. 금방 끝나요. 그래서 어떤 명령어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시고 하면 도면은 생각보다 뭐 쉽다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납니다. 지금 이 안에가 인식이 안 돼서 가끔 해치했을 때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이렇게 지금 멈췄죠.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이 공간 안에 정확히 이 경계점을 인식을 못할 때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호로 한번 인식이 되는지 확인 먼저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나와 버리는데 일단 이렇게 했을 때 해치가 제대로 입혀지는지 한번 볼게요. 아마 이상하게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여기 경계가 열려 있네. 그래서 그런 건데 자, 간혹 여기서 막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도 초반에 캐드 할 줄 모를 때는 일단 되돌리기 해서 좀 해놓고 이 경계점을 다 찾아서 막아 볼게요. 자, 이렇게 막고 여기도 잘라주고 경계가 될 만한 곳을 다 찾아서 막아 봅니다. 그리고 다시 비호로 해서 인식이 되는지 볼게요. 이제 잘 되죠. 이게 아까 이쪽이 열려 있으니까 이 경계석 안에까지 다 표시가 돼 버린 거예요. 다시 스페이스바 클릭하면 이렇게 인식되고 자, 이제 여기를 뭐 철쭉으로 할 거냐 막 이런 걸 정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안에도 마찬가지로 일단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하다 보면 뭐 어디 뚫려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인식이 잘 됐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어떤 관목을 넣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치를 한번 입혀 볼게요. 입혀 보고 뭘 할지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클릭해 보고 보통 우리가 수모 표현할 때는 뭐 이런 거 많이 써요. 이런 모양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시면 뭐 이건 뭐 잔디 할 때 많이 쓰고 뭐 크로스도 있고 뭐 얘를 조금 키워 보면 너무 귀엽네요. 100이라고 하고 얘 색상을 바꿔보죠. 뭐 여기 뭐 영산홍이나 뭐 철쭉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안에도 패치로 한번 입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재료만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나무를 할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나무를 할지. 뭐 남천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그냥 여기 다 영산홍으로 갈게요. 일단 그러면은 이럴 때는 특성 일치라고 클릭해 보시고 얘를 클릭하고 여기다가 딱 클릭하시면 이렇게 특성이 일치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관목까지 완성이 됐어요. 이 공간은 완성이 됐습니다. 뭐 만약에 벤치를 넣을 거다. 그럼 벤치도 하나 그려보는 거예요. 벤치도 뭐 퍼글러랑 같은 도면층으로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PL 보통 길이가 1600 정도 되고요. 뭐 한 400 정도 돼요. 폭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재료를 찾아봐야겠죠. 이렇게 해서 뭐 이 안에 벤치 간격이 뭐 한 200씩 뭐 되더라 하면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해서 일단 만들어 놓고 얘를 가져다가 배치합니다. 어디다가 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갖다 놓는 거죠. 이렇게 블럭 설정 좀 할게요. 벤치 하고 얘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배치하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설계자 마음인 거죠. 어떻게 배치하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하면 벤치도 완성이 됐고 이제 여기 운동시설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운동시설물은 어떻게 하냐 그냥 간단해요. 도면층 하나 만들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새 도면층 해가지고 운동시설물 해서 색상만 정해주시면 됩니다. 색상은 일반 색상으로 할게요. 운동시설물 넣을 거야 해서 천에 천이다 하면 이렇게 해서 천
그래서 얘를 여기다 배치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니까 얘도 해치를 좀 넣을게요. 일단 빼내고 해치해서 넣고 얘를 솔리드로 할게요. 솔리드 하면 그냥 색이 꽉 차버리거든요. 자, 이렇게 솔리드로 해주고 얘는 블럭 처리해서 운동 시설물 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웬만하면은 방향을 좀 맞춰주는 게 좋겠죠. 이런 거는 간단하게 여기다가 선을 하나 이어 놓고 이게 일자라고 보고 옵셋으로 천만큼 띄어서 얘 기준으로 일정하게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캐드는 솔직히 응용이에요. 응용. 그 뭐 별거 없고요. 자신이 응용하면서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대충 각도만 맞춰놓고 자, 이렇게 하고 일단 이쪽 기준 요거 잘라 버리고 여기서 다시 CO 하시고 한 이쯤 오셔서 자 5,000 15,000 2만 이 정도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운동 시설물이다 이렇게 표시만 하면 되는 거죠. 나중에 수량표에다가 여기 나중에 표를 만들 건데 수량표에다가 이렇게 운동 시설물을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벤치도 몇 개 갖다 놓을게요. 이 공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벤치가 작게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 벤치도 간격을 맞추고 싶어 하면 일단 얘를 벤치를 저기 거 가져와야겠네요. 블록된 거를 얘를 가져와서 방향만 맞추시고 여기서 교차점이 있어요. 교차 나오죠. 교차 여기서 최대한 비스무리하게 맞추시고 간격을 띄워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뭐 이렇게 갈 거다 하면 뭐 이거 2000 간격으로 놀래 하면서 2000 하니까 너무 좁네요. 뭐 한 3000 그 다음에 뭐 6000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배치하면 되겠죠. 캐드는 응용이에요. 응용. 이런 식으로 하면 벤치도 완성이 됐고 여기가 횡해서 좀 그렇긴 한데 뭐 너무 많은 걸 그리다 보면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계획평면도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아 여기 공간에 뭘 식재를 할 거구나.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 나무의 이름을 표시해주고 그러면은 결국 계획평면도는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계획평면도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당연히 이게 지금 제 강의만으로는 쉽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캐드의 기본적인 명령어를 이해하시고 그 단축키의 명령어를 왜 어떨 때 사용해야 되는지만 감만 잡으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빠르게 도면을 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적도라는 도면에다가 입히는 작업을 하니까 훨씬 디테일하고 퀄리티가 올라가면서 정말 현장 여건에 맞는 도면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첫 강의 땐 지적도를 불러와서 사용법을 알려드린 거고 어떤 현장을 하실 때는 대한민국 어느 땅이든 다 경계가 존재하고 지번이 존재해요. 다 그 주소와 지번이 존재하니까 그 지적도를 가져다가 이렇게 그리는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지적도가 있어야 나중에 경계 측량해서 그 경계 측량 좌표값을 입힐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나중에 경계를 찾을 때도 이 도면에 입힌 좌표값을 찾아서 쉽게 경계를 찾을 수 있어요. 이거는 너무 기술적인 문제라 깊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하시면은 정말 좋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계획평면도를 그려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시설물에 관련된 상세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 상세도는 뭐냐? 이 시설물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이 판석 포장이라든지 해미석 포장, 경계석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단면으로 상세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상세한 그림이 있어야 시공자가 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세 도면이 필요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